네, 4월 6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.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, 요즘 시장을 보면 뭐 테마 외에는 이렇다 할 연속적인 섹터가 없죠. 오늘도 외국인이 사실 삼성전자랑 이 카카오 이 두 개 사지 않았으면 오늘 시장도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. 이 올해 시장을 보면 이렇게 작년 시장처럼 어떤 특정 섹터가 오르면 뭐 그에 파생된 산업이 같이 이제 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장 컬러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꽤나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특히 이제 성장 산업성이 이게 훌륭한 섹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시장의 선택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건지 이렇게 이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섹터 역시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 2차 전지 역시 예외는 아니죠. 현재 보면 이제 이렇게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부족해서 자동차를 못 팔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 배터리 역시도 같이 안 팔리는 거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는 의견이 이제 우세하죠. 물론 이게 하락하는 주요 원인은 이제 맞겠지만 사실 2차 전지 섹터에서 그 전부터 보면 뭐 현대차랑 LG화학 조합의 어떤 코나 리콜 사태,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의 소송, 마지막으로 이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선언 역시 여파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. 이 SK이노베이션은 뭐 개별 이슈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 주가를 보면 이제 엄청난 이벤트가 나오지 않고서는 이제 기약이 좀 없어 보이죠.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 폭스바겐의 선언 이후에 시장에서는 일제히 이런 식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내재화하지 않겠냐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K배터리의 이제 의존도를 줄이는 게 아니냐는 이제 우려감을 계속 언론으로 이제 내보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당장 그 LG화학 주가만 보더라도 뭐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, LG화학의 주가만 보더라도 사실 리콜 사태 이후에 이제 최근의 사태까지 겪으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만 원에서 지금은 이제 77만 원까지, 그러니까 거의 20-30% 넘게 빠졌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러면 질문이 우리가 좀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. 이 정말 완성체 업체들이 이 배터리를 내재화해서 K 배터리를 쓰지 않게 될 것인가입니다. 뭐 물론 이제 이에 대한 여러 기사들과 또 분석글, 그리고 여러 논문들을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현재 그 이유로 언급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이 배터리를 잘 만들기도 어렵고,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만들기도 어렵고, 세 번째로 만들 돈과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하나씩 조금 보시면, 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. 현대차가 이 포스코 케미칼에서 양극재랑 음극재를 공급받고, 또 TCC 스틸로 이제 알루미늄 캔은 만들고, 그리고 P&E 솔루션 장비로 이렇게 공정을 돌리면 간단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, 뭐 요즘에는 이제 기술력이 꽤나 좋아졌기 때문에 뭐 완성체 업체들이 소재 기업에서 소재 사오고 또 장비 기업에서 장비 사와서 이렇게 돌리면 안 되냐 뭐 그런 얘기죠.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죠. 뭐 이게 말이 되려면 현재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맛도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실제로 배터리셀 제조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술들을 집약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요. 그래서 소재나 장비 기업들보다 이 배터리셀을 만드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나 멀티플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특히 좋은 장비랑 또 좋은 그 소재들을 사왔다고 하더라도 이 믹스하는 과정 후에 이걸 검사하는 기술력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요리를 이제 여러 재료로 하더라도 이제 가장 적정한 농도에 맞춰서 적정한 양의 재료를 섞어야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. 뭐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엄청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겠지만,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이런 식으로 최근에 LG화학도 이쪽 부분에서 꽤 많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사실 완성체 업체들은 이제 배터리를 많이 만들기가 어렵죠.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리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뭐 우리가 1, 2인분 같은 요리는 좀 간단하게 어찌저찌 맛을 내서 좀 만들어 보겠지만, 뭐 이걸 1000인분, 뭐 만 명의 어떤 먹을 식사 용도로 만들려고 하면 이건 좀 다른 영역입니다. 그리고 이건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. 실제로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폴란드에 공장이 있잖아요. 근데 이 공장이 2016년에 이제 착공을 해서 2018년부터 이제 생산을 했는데, 그러니까 수요, 즉 원하는 수준의 제품이 양산된 건 여기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11월에 나온 기사니까
만든 지 거의 한 2년, 3년이 지나서야 인제서야 원하는 제품의 어떤 수율이 나오는 것이죠. 참고로 LG화학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90년대부터 배터리를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. 그리고 이건 그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이 파나소닉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. 2017년에 이제 생산을 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, 특히 이제 19년 말이 되어서야 겨우 이제 납품 가능한 수준의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. 물론 이제 현재는 그 기술이 진화하면서 뭐 이런 간극이 더 짧아질 수는 있겠지만, 근데 이제 배터리 기술도 멈춰 있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면 분명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아, 사업성이 좋으니까, 그리고 좋은 회사니까 투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지만, 사실 지금 완성체 업체들은 그 차량의 하드웨어,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탈바꿈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수십 년간 이룩해온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의 기술력을 단숨에 따라잡으려면 그에 못지않게 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야겠죠. 특히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10년 전에 그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엄청난 그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는데 그 규모가 이 구조조정을 선언할 정도로 재무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. 물론 이제 지금은 다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돈을 여기저기 이제 뿌리고 다닐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. 이 현재 2차 전지 섹터를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신생 기업이 더 이상은 출현이 안 되고 이제는 기존 기업들이 결실을 맺을 구간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내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겠다고 보유하고 계시다면 내 기업이 어느 기업의 어느 부분에 물량을 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, 이게 조금 귀찮더라도 그 부분의 기술의 끝이 현재 어디까지인지 좀 살펴보고 또 실제로 투자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도 좀 챙겨봐야 됩니다.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. 오늘은 간단히 그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의 상황과 그리고 결국에 이 배터리 내재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 이제 또 기술이 발전해서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